독서와 글쓰기. 독서가 집어넣는 인풋이라면 글쓰기는 꺼내는 아웃풋입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구술서 말을 가진 부자라면 그 글을 쓰는 아이는 구술을 꿰어서 목걸이로 만드는 장인과 같습니다. 출처 김성유의 엄마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중에서 독서와 글쓰기는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으며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지혜를 마음속에 담아냅니다. 저자의 경험과 통찰,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철학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지식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어야 합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깊은 맛을 내듯이 우리가 읽은 모든 것들도 시간과 경험을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을 갖게 됩니다. 글쓰기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만의 색깔로 세상에 내어놓는 소중한 행위이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십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죠. 빈 종이나 빈 화면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가나 전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도 아니고요. 오늘 하루 느낀 작은 감정, 길에서 만난 강아지를 보며 스쳐 지나간 생각 한 조각, 친구와의 대화에서 떠오른 깨달음도 충분히 소중한 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변화,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모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미 무수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술서 말을 가진 것과 그 구술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구술은 아무리 많아도 흩어져 있으면 그저 재료일 뿐이지만 하나씩 정성스럽게 꿰어내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산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만나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글쓰기는 우리가 읽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으로 읽어내는 창조적 과정이며 단순한 정보의 재생산이 아닌 새로운 가치의 창출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독자에서 창조자로,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놓치고 지나갔던 내면의 소리들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모호했던 감정들이 명확해집니다. 때로는 글을 쓰면서 자신도 몰랐던 진심을 발견하기도 하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며 스스로에게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글쓰기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동시에 치료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펜을 들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글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담긴 글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써내려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며 용기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기쁨, 깨달음과 성장의 순간들을 나눔으로써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사소한 깨달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명문을 써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설프더라도 서툴더라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한 줄씩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이 서투른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글쓰기는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처음에는 몇 줄 쓰는 것도 힘들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긴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더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투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훌륭한 작가들도 처음에는 서투른 글을 썼습니다. 독서 없는 글쓰기는 메마를 수 있고 글쓰기 없는 독서는 공허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과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 글쓰기는 그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책을 읽으며 얻은 영감을 글로 표현하고 그 글을 쓰며 생긴 궁금증을 다시 책에서 찾아보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만의 독특한 사고의 깊이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도 읽은 것을 소화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책에서 만난 아름다운 문장을 따라 써보기도 하고 작가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기도 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운 순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또한 시간을 남기는 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글로 남긴 기록은 여전히 가장 확실하고 의미 있는 흔적입니다. 오늘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남겨두면 언젠가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줄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때의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때는 몰랐던 의미를 지금에서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예전의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보세요. 때로는 글쓰기가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상처나 고민,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정리되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이해로, 슬픔은 지혜로, 두려움은 용기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둡기만 했던 감정들이 글을 쓰면서 점차 정리되고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글을 통해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정에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글쓰기를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좋고 일주일에 한 편의 짧은 글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느낀 기분 한 줄,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짧은 글, 주말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글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글을 통해 세상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